달슨의 라이브 위클리 라리가 이제 하는데 네. 오늘은 이강인을 이강인. 준비하고 왔다고요. 그럼요. 네. 저는 사실 되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 게 뭐냐면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님은 이강인을 어떻게 분석할까? 사실 이강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도 많고, 그렇죠. 전망하거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페노님은 이강인은 어떻게 분석할까? 너무 부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궁금해요. 네. 잘못하면 내가 뭐라고 할 거야. 이강인의 어떤 전술적인 롤을 보기 위해서 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네. 네. 일단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재계약 논의를 지난 여름부터 막 시작했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막 가을 10월 달까지 협상이 안 되다가 결국에는 재계약을 거절한 상황이죠. 그리고 계약 기간은 2년 남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발렌시아 구단이 이제 계속해서 이강인 선수와 계약을 하고 싶은데 이강인 선수는 내가 여기서 주전으로도 못 뛰고 내 롤도 명확하지 않은데 왜 재계약을 해야 되냐. 계속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구단과 이강인 선수의 생각이 조금 다른 지금 상황인데 제가 올해 봄에 발렌시아 구단이 세계 기자들 상대로 홍보하는 자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단이 이런 구단이니까 이런 것 좀 기사 좀 써주세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이제 PPT 장소에 갔는데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냥 특정 뭐 우리나라를 상대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그렇죠. 네, 세계 모든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 구단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를 홍보하는데 이강인 선수를 가운데 놓고 우리 아카데미가 이렇게 좋습니다. 를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구단의 프로젝트에 그만큼 이제 중요한 선수로 낙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재계약을 안 해주니까.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기사가 났는데 맞아, 저 봤어요. 네, 솔레르 이제 에이전트가 말을 한 거죠. 솔레르가 10번을 이제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10번을 입고 싶다 했더니 발렌시아가 넌 10번 안 된다 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많은 기자들이 추측하기에는 그런 구단 내에서 10번을 달 수 있을 만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 했는데 이강인밖에 없더라. 그 선수를 위해 남겨놓은 자리가 아니냐. 또 왜 안 줬어 이번에? 근데 이강인은 이제 기자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건 이강인한테 10번을 널 달아라. 달고 싶으면 달아라 했는데 이강인이 나는 20번 달겠다 라고 했대요. 왜 그랬을까?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아직은? 그리고 혹시 떠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지난 시즌부터 사실은 뭐 그렇게 분위기가 좋진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거에서의 오늘 분석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네. 이해됐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네. 피터림을 중심으로 한 경영진은 그런 여러 가지 뭐 마케팅을 포함을 해가지고 구단이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살림살이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강인을 좀 중용을 해. 이건데 현장 감독을 그쵸. 중심으로 해서는 고민이 좀 된다니까요. 그렇게 맞아요. 자꾸 하면 안 돼요. 이거잖아. 맞아요. 요약하면. 네, 맞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의 최적의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맞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구단의 마음과는 달리 피터링 구단주과의 마음과는 달리 이강인 선수가 많이는 못 나오고 있죠. 이번 시즌에도 사실은. 뭐 지난 시즌 비하면 많이 늘어나긴 뭐 그렇긴 했죠. 했지만.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시즌에는 8경기 나왔는데 이제 5경기는 선발로 나오고 네네. 3경기는 교체 출전. 그리고 388분을 뛰었습니다. 사실 많이 뛴 건 아니죠. 계속 선발로 나와도 교체를 당했으니까. 현재의 전술을 보면 따라 올라가다 보면 사실은 셀라데스 그리고 마르셀리노 감독 시절부터 조금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마르셀리노 감독이 팀을 맡은 이후에 현재 지금 바르셀로나의 전술적인 좀 틀을 좀 잡아놨죠. 네, 그래서 마르셀리노 감독은 전형적으로 시메오네 감독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4-4-2 전형을 사용하다가 두 줄 수비해놓고 4-4-2 많이 썼죠. 두 줄 수비해놓고 역습을 빠르게 가져가는 뭐 이런 패턴들을 많이 사용했었고 그걸 또 이어받아서 셀라데스 감독도 이제 초보 감독이니까 어떻게 나가야 되나 이거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마르셀리노 감독을 따라가면서 뭐 4-4-2 전형을 똑같이 썼던 이런 원래 스타일은 좀 성향은 다른데. 그쵸. 네. 그 일은 이제 두 줄 수비를 했다가 빨리 역습을 나가는 그런 패턴에서 공격진들에게 좀 요구되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수비로 내려와 줘야 한다. 모든 선수가. 오케이.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 오른쪽에는 솔레르 같은 이제 미드필더를 배치하기도 했고 거의. 이건 이제 예전을 얘기하는 거죠. 예전. 이제 뭐 마르셀리노 감독 체제 때. 그래서 이제 뭐 로드리그나 가메이로나 왼쪽에는 게데스까지 정말 수비적으로 많이 내려와서 수비적으로 많이 기여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감독들이 이강인을 저 내 자리
뭐 측면 미드필더 혹은 최전방 공격수 두 자리 이 자리에 배치를 해보니까 이강인이 수비가 안 되더라. 네, 그리고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수비를 못하는 편이죠. 네,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죠.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감독들이 썼다가 사실은 수비적인 부분 때문에 중간에 다시 교체를 하기도 하고. 전술적인 이유 때문에 수비력이 필요한데 이강인이 수비적으로 떨어졌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는 두 번째는 이제 역습을 위한 빠른 스피드죠. 그런데 사실은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단점이 아무래도 스피드다 보니까 저렇게 빨리 달려나가는 패턴에서 이강인 선수가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부족했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속도는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스피드라고 하는 게 진짜 얘기했던 것처럼 수비하다가 빵 때려서 달리는 속도가 맞아. 좀 느리다는 거고 또 하나의 속도는 예를 들면 판단의 속도라든지 순간 민첩성은 좀 다른 속도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요 두 가지는 다르긴 하지만 얘기하시는 거는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쵸. 달리는 속도가 필요하다. 그럼요. 그 얘기를 하는 왔다 갔다 거잖아요. 계속 해줘야 되니까. 이강인 선수가 판단의 속도는 괜찮아요. 그럼요. 네, 그건 괜찮은데 지금 달리는 속도를 얘기하는데 그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좀 쓰이기 어려웠었다. 맞습니다. 그동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회를 얻기 어려웠었다.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감독이 사실 저 솔레르 자리에 많이 기용을 해봤거든요. 솔레르가 뭐 오른쪽에 뛰고 왼쪽에서 뛰었지만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저 자리 측면 미드필더 자리에 기용을 해서 네. 솔레르의 역할은 솔레르가 중앙 미드필더 출신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솔레르가 저렇게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앙에서 이제 좀 뛰어나가기보다는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많이 했어서 이런 역할이죠. 이게 수비적으로 내려와 있다가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움직여서 이제 올라오는 볼을 받아서 패스를 해주는 이런 역할에 이제 이강인 선수를 기용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공격과 수비할 때 가변 포메이션의 개념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수비할 때는 두줄 수비 4-4-1을 쓰다가 공격을 전개할 때는 오른쪽 날개였던 솔레르가 올라가면서 포메이션이 바뀌는. 맞습니다. 공격할 때 수비할 때 달라지는데 그렇게 솔레를 변화시켰다. 수비할 때는 오른쪽에 내려서 압박. 공격할 때는 중앙으로 가서 플레이메이킹. 좋습니다. 근데 저 역할에 이제 이강인 선수를 기용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수비적으로 좀 많이 부족했죠. 이강인 선수가.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속도도 그렇고 네, 두 가지 문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비 그레시아 감독이 현재 감독인 하비 그레시아 감독이 온 이후에도 사실은 이 감독도 사실은 수비적인 4-4-2 전형을 자주 사용하는 감독이고 발렌시아에서도 비슷한 전형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문제에 또 봉착하게 된 거죠. 우리가 앞에 지적했던. 그렇죠. 그래서 뭐 수비적으로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이강인 선수가 사실 스피드가 느린데 이걸 역습을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 이 지금 문제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은 시즌 초반에는 이강인 선수를 저 가메이로나 이제 막시 고메즈의 파트너로 최전방 공격수 자리 투톱인데 약간 쳐져 있는 그 위치. 그 위치에 기용을 했었는데 이강인 그 선수가 기용은 아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미에 놓기에는 수비력이 속도가 안 나오니까 중미에 놓는 건 내가 봐서 도박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공격 쪽인데 그래서 이제 세컨 정도를 놔둬놓고 수비 부담감을 조금 덜한 위치에서 좀 올려놓으면 속도가 좀 떨어진 것도 올라와 있으니까 좀 괜찮고 수비력도 뒤에서 받쳐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써왔지만 그런데 하비 가르시아 감독이 그 위치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사실. 이강인 선수의 그 플레이가. 그러면서 이제 시즌 초반 이후부터는 이강인 자리에 이제 게데스를 투입했습니다. 게데스 선수가 뭐 수비적으로 많이 내려와주고 뭐 공격적으로도 빠른 선수니까.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없을 때 3연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 그럼 잘하든지. 그렇죠. 이해는 돼. 이해는 된다니까 저희도 이거 뭐 아마 축구 팬들도 다 이렇게 분석하실 텐데 이해는 돼. 왜 이렇게 했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없을 때 3연패에다가 심지어 득점도 2득점밖에 못했어요. 볼줄이 없잖아 지금 봐도. 볼줄이 누가 있어 저기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선발로 기용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기용을 해야 될 것이냐. 이강인 선수가 사실은 선발로 나왔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가 이강인 선수가 위에서 플레이하면 볼이 안 온다.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까지 지난 시즌까지 그 역할을 수행했던 선수가 바로 파레오 10번이었죠. 그래서 파레오가 후방에서 볼을 받아서 전방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해주는 역할이었는데 그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솔레르나 바스 혹은 뭐 라치치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막 유연하게 빌드업을 막 해내고 뭐 앞으로 전달해주고 해주는 선수들은 또 아니다 보니까 패스 성공률이나 전진 패스 이런 성공률이 되게 떨어져요. 맞아요. 중미 쪽 친구들이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한테 볼이 또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는 사실 저기서 볼을 받아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라 하고 이제 배치를 해놓은 건데 볼을 못 잡으니까
수비도 못하는 선수가 볼을 못 잡는다. 공격에서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공격을 집중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활용될 수 있는 이제 좀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팀 내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좀 뛰어야 되냐 팀에서를 좀 살펴보면 사실은 이강인 선수는 뭐 전형적인 플레이메이커죠. 공격형 미드필더. 그래서 지난 시즌이랑 이제 이번 시즌을 보면 이제 활동 반경이 경기장 전체에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장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수들이 패스를 주면 주고 받고 보내주고 하면서 이제 뭐 윤활유 같은 역할을 잘 해주는 선수이니까 사실은 이제 발렌시아도 저 이강인 선수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조금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살려줄 수 있을까 역습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강인 선수가 상황을 판단하는 스피드, 이제 뭐 패스를 주는 스피드 자체는 거의 뭐 지금 유럽에서 유망주 중에서는 대적할 선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발렌시아도 역습할 때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나가면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살리면서 이강인 선수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라고 좀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강인 선수한테 일단은 수비에서 올라갈 때 이강인 선수한테 볼을 보내주면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이강인 선수가 공격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이제 뛰어나가는 게데스, 막시 고메즈, 무사 같은 선수들한테 패스를 보내주면 사실 레알 마드리드 전 같은 계속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이강인 선수를 저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이제 발렌시아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일단 가장 핵심 포인트일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톱의 형태로 세컨에 놓지 말고 그렇게 되면은 이강인 선수가 뿌려줄 수 있는 공간도 제한적이잖아. 투톱에 한 명이면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 이쪽 양쪽 두 줄 수비하려고 했던 미드필더들이 빠르게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이강인 선수가 패스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좋은 패스 능력을 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야. 원톱, 막시고메스 하나만 봐야 돼. 근데 저렇게 쓰리톱으로 갖다 놓을 경우는 이강인 선수가 뿌려줄 수 있는 그 경로의 선택이 또 많아지고 또 원래 뭐 게데스나 무사가 워낙 빠르게 요즘 역습을 잘 해주고 있어서 저 선수들한테 이제 패스를만 보내줄 수 있다면 이강인 선수가 그럼 발렌시아도 역습 상황에서 이강인도 활용할 수 있고 팀 성적도 또 좋아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강인 선수의 아까 얘기했던 수비력이나 속도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밑에 더블 볼란치 개념으로 수비형 미드필더 좀 수비적으로 할 수 있는 두 명을 배치해 놓는다.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발렌시아의 메시 같은 역할이겠죠. 수비에 뭐 적극적으로 가담하진 않지만 우리가 공격으로 바로 전환됐을 때 이 선수를 중심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 선수가 공격할 때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이강인이 메시는 아니니까. 그렇죠. 메시면 메시를 위해서 팀이 전체적으로 조금 그럼요. 고생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이강인 선수의 조금 딜레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쉽게 쓸 수 있는 칼은 아니에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선수인데. 맞아요. 그리고 그만큼 성격도 그렇고. 그만큼 보여줘야 사실은 팀에서도 우리가 너를 위해서 다 수비적으로 내려가고 너를 위해서 우리가 한 발 더 뛸게. 대신 너는 공격 상황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줘. 이게 돼야 되는데 이강인 선수가 지금 당장 이제 팀을 이끌어가면서 계속 승리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강인 선수의 큰 과제가 되겠죠. 저도 이제 이렇게 약간 4-3-3이나 뭐 4-2-3-1이나 이게 지금 이강인 선수를 활용을 하는 데 가장 좋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극히 이강인을 중심으로 사고한 거고. 그죠? 이강인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발렌시아는 어떨까요? 감독은 이강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발렌시아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뭐 4-2-3-1이나 4-3-3을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까요? 그래서 조금씩 변형하는 포메이션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4-4-2 이것도 사실은 뭐 4-2-3-1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4-4-2 전형을 좀 중심으로 하고 대신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볼을 잡으면 그때 이제 그렇게 선수들이 쭉 올라가주는 저런 포메이션을 좀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 사실은 이런 고민이 뭐 지금 하비 가르시아 말고 마르셀리노부터 뭐 셀라데스 감독까지 이제 팀에서는 이강인을 써라 하는데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내가 이강인을 썼을 때 그럼 우리 팀이 뭐 이길 경기를 뭐 지거나 한번 무승부를 기록해도 너는 기다려줄 거냐, 나를 기다려줄 거냐, 우리 팀 성적 괜찮냐. 그리고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또 조금 쓰는 게 고민이 되는 요런 또 감독들의 딜레마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발렌시아가 되게 어려운 이 정치 구도를 갖고 있다고 봐요. 맞아요.
구단주와 감독과 선수들이 약간 조금 막 이렇게 하나가 돼서 움직인다는 것보다는 막 서로 삐걱삐걱 되는 느낌들이 있어서 맞아요. 선수 중심으로 사고하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감독 중심으로 또 사고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구단주는 또 이런 것 같고 이런 이해와 요구들이 확실히 하나로 뭉쳐져 있지 않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강인 선수도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팀 자체는 지금까지 뭐 마르셀리노, 셀라데스, 지금 하비 가르시아까지 공격적인 팀을 만드는 감독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비적으로 역습을 하는 감독들인데 사실 이강인 선수는 저렇게 지금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역습을 하는 팀에서는 조금 쓰기 까다로운 선수잖아요. 사실은 뭐 진짜 바르셀로나처럼 볼을 계속해서 뭐 90분 내내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공격을 계속 하는 팀이면 사실 이강인 선수를 쓰기가 좀 더 수월하죠. 네, 그런데 감독들, 뭐 구단에서 데려오는 감독들도 내 스타일과는 안 맞는 감독들이고 그런데 또 이제 팀의 좀 논란에 또 계속 중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도 그런 점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강인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강인 선수의 부족한 부분은 메워주고 강점은 살려줄 수 있는 저 정도의 세컨 위치나 4-2-3-1, 4-3-3에서의 저 정도 역할 그리고 뿌려줄 수 있는 경로를 많이 확대할 수 있는 3톱으로 바꾸는 거 좋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는 팀을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감독은 그래서 결과가 나면 증명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네. 그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만약 이런 역할이 주어졌을 때 구단의 성적을 결과를 끌어낸다면 맞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전처럼 그러면 이거는 감독도 땡큐예요. 그럼요. 그러면 구단주도 땡큐야. 네, 맞아요. 그죠?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결과로 증명해 보여야 된다. 그쵸. 근데 다행히 흐름은 이강인에게 요런 롤을 줬을 때 흐름이 괜찮아요. 맞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볼 잡았을 때 확실히 달라져요. 팀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증명해 보이는 거. 이거 만약에 안 된다. 나와야지. 그쵸. 자기 맞는 팀으로 또 가야죠. 이강인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가 뭐 이건 아마 다 얘기하실 건데 차두리 그러니까 둘이 감독이죠 지금은. 그쵸. 오상국. 네. 저랑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정도 레벨 그러니까 프로 레벨이잖아요. 네네네. 직업이 축구 선수예요. 이 친구들은 다 프로 선수들이니까 연봉 받고 다 뛰는 선수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직업을 축구 선수로 하는 친구들이 공 못 차는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다 잘 차지. 그럼요. 거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예 말도 안 되게 공 못 차는 선수가 어디 있어요? 그럼요. 다 잘 차니까 직업 선수가 된 건데 연봉 받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프로 레벨에 된 선수한테 이 친구는 뭐여서 차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지만 그럼요. 실제로는 다 어느 정도 차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 둘이 피셜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프로 축구 선수한테 공 못 찬다고 얘기하는 건 진짜 축구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라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수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을 거냐는 거야. 그러면 그 특성을 결국은 살려줄 수 있는 팀과 감독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이게 가끔씩 전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라고 해볼까요? 바르셀로나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얀 콜러를 집어넣어. 그럼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 루카쿠가 들어가요. 이상하잖아 느낌이. 루카쿠가 잘하냐 못하냐 문제가 아니잖아. 갑자기 물과 기름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 감독과 팀에 맞냐 안 맞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그래서 축구 요새 감독 노름이라는 얘기 하는 게 왜 그런 얘기예요? 선수 특성을 잘 살리니까. 그렇지. 그래서 클럽이 가가지고 리버풀 바꿔놓은 거 봐. 그럼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감독이 와가지고 자기 스타일에 맞는 선수 데려와가지고 자기 축구를 해버리잖아. 맞아. 그래서 성공하면 인정. 뭐 못하면 너 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강인 선수가 이강인도 살고 구단도 살고 구단주도 살다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포지션에서 일단 해서 결과를 끌어내는 것. 이건 어쩔 수 없어. 프로니까. 근데 이거 내가 뛸 수 있는 곳에서 뛸 수도 없고 결과도 뛰었는데 안 나오면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떠나야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재계약을 거절한 거 아닐까요? 저도 약간 그런 이렇게 하나 놔두는 것 같아. 그렇죠. 언제든지 내가 떠날 수 있어요. 근데 뭐 내 판을 좀 깔아주면 내가 한번 증명해 보이겠다. 근데 이제 이런 전형이 조금 이제 만들어지려면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이제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뭐요? 바로 이강인한테 좀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느냐. 저기도 갑갑한데 저 밑에 있는 애들도. 그래서 이제 하비 가르시아 감독이 최근에 또 이제 구단하고 좀 갈등이 있었죠.
이적 시장에 미드필더 영입하라고 했더니 진짜 해달라고 막 그랬었는데 오히려 파레오랑 콘도그비아 다 떠내보내고 나보를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야. 코클랜드 가고 다 떠났죠. 패스해줄 수 있는 선수를 다 떠내보내면 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이강인 선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해줄 수 있느냐. 영입 안 될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강인 얘기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